네, 여기는 이제 62년 공업화, 이제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제 발전 과정에 따른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 1962년에 네. 울산이 첫 국가공업단지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네. 지정된 이후에 국가가 계획해서 집약적으로, 그러면 많은 지원 속에 울산 도시가 이제 산업수도로 변모해가는 첫 단추가 놓여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공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바로 이 공간이 갑자기 다음날 공장이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큰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기반 시설이 갖춰지는 데는 약 10년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었던 정유 공장이 대한석유공사 형태로 해서 바뀌어서 울산 공장이 새롭게 준공을 하고 이렇게 그 공장을 연결하는 동력이 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울산 화력발전, 그 다음에 이 적용 공장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공장이 되는 이렇게 뭐 비료 공장이나 섬유 공장, 그리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자동차 공장, 조선소까지 수많은 공장들이 차례차례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 울산이 산업도시, 우리나라를 뭐 먹여 살리는 산업도시가 됐다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함으로 치자면 명이라고 우리가 네. 내세우는 말인데 또 여기에는 암이 존재하고 있다. 그 모습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그 중에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네. 1962년에 보면 노동자의 숫자가 전 기업의 742명이었습니다. 80년, 아직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의 노동자 수가 66,529명으로 전국에서 다 온 거죠. 100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일 잘하고 똑똑하고 손재주 있고 열정 있는 젊은 청년들이 네. 울산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양성되었던 공업고등학교나 그다음에 뭐 기계공업고등학교나 각 지역의 인재들이 울산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권유받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해 와서 만들어진 도시. 그래서 울산은 산업수도이자 노동자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지도도 보니까 울산 사회선교실천협의회인가요? 네, 이건 1985년, 80년대 중후반에 울산의 이제 공장 분포도예요. 우리가 익숙히 아는 기업체가 다 거기에 다 있네요. 네,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197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가요? 제가 아는 74년은 그 특히 현대에서 배를 만들고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막 했던 해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은 72년에 공장을 짓는 동시에 네.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공장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공장을 조성하는 과정과 배 만드는 게 동일했습니다. 네.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배를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기술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모아서 큰 배를 만들어 진수하고 그 중에 이제 배를 한 척만 이제 납품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남는 거예요. 이 노동자를 어떡하지? 현대조선이 택했던 방식은 지금 이제 하청 제도 형태로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들을 위임관리제라는 이른바 하청제도로 하청업체로 밀어넣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아, 처음부터요? 아니, 1973년부터 그 계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4년에 그 계획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해요. 아, 그러면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울산에 올 때는 낯선 도시잖아요. 허허벌판에 공장만 덜렁 있는데 와서 일할 때도 국가를 살리겠다. 내가 바로 산업역군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었는데 어느 순간 넌 이제 정규직이 아니야. 너 지금까지 일했던 퇴직금도 다 날려. 야, 임금도 떨어질 수 있어. 너는 이제 위임관리자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에 속하게 되는 거야.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4년에 대규모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졌던 투쟁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1974년에 국내 10대 뉴스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정리할 때 그중에 1974년 현대조선소에서 벌어진 이 투쟁이 10대 뉴스 안에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 80년대로 가볼게요. 70년을 넘어서 80년에 넘어오면 네. 울산의 여러 공장들 수만 명의 아니면 이제 10여만 명을 넘는 노동자의 숫자로 늘어났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돼 있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사업장들이 많았고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네. 헌법에는 보장돼 있지만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처우와 또 임금은 무척이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출근할 때 머리를 강제로 깎이거나 무릎을 까이거나 욕설을 받거나 식사도 차별받고 휴일에도 함부로 쉴 수 없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대우가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사람다운 대접이 아니잖아 라는 불만들이 누적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 그 발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도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이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산업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나요?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또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각자 그 나라가 처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것이 더 격한 방식으로 구현돼서 아예 나라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던 그런 국가들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일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과 같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새롭게 헌법 체제가 만들어지는 뭐 그런 형태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하지만 네. 예, 노동 존중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화두가 이제 얘기될 수 있고 네, 시대까지 와 예,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변화들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갑질이라는 이름, 아니면 불공정이라는 이름, 아니면 불안정한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은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이렇게 이제 와서 보시면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네. 우리 울산 지역에 이런 박물관도 있다,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모르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오셔가지고 좀 하나하나 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 네. 아버지들의 이야기, 또 우리 네. 남편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한번 좀 접해보는 시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모두의 이야기고, 실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네.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노동자에 대해서만은 노동자는 이런 권리가 있어라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이렇게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 행복해지는 게 국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속에 녹여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에 대한 권리, 노동 존중 세상이니 사실은 그게 조금 더 나은 사회, 네. 조금 더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것, 또 인류의 우리 삶 속에 노동이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에서 드러내는 중요한 목적을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앞에서 잠깐 여쭤보다가 말았었는데, 세워진 게 몇 년도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였죠? 울산 노동역사관은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노동을 주제로 한 이제 박물관입니다. 네. 2014년 2월 달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네. 그에 앞서서 2013년에 노동역사관 건립에 대한 조례를 울산 북구청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울산 북구청이 위스탁 관계로 해서 운영하는 네. 공립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 것은 올해 5월 1일 네. 노동자의 날을 맞춰서 네.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요.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과정에 울산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공간이면 좋겠다, 뭐 그런 또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국립박물관이 필요하다. 울산에 그러니까 울산에는 이제 시립박물관도 있고 구립박물관도 있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박물관도 있잖아요. 네. 여러 박물관들이 있는데 울산에 국립박물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새롭게 이번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또 이후의 변화 속에서 또 울산시의 고민 속에서 저는 울산에 국립노동박물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북유럽에 네. 국립노동박물관들을 탐방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국립노동박물관, 그리고 스웨덴의 국립노동박물관, 네. 덴마크, 그다음에 독일의 노동박물관 갔다 왔는데 노동박물관이 있는 위치가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울산과 같은 도시에 있어요. 가까운 뭐 대만 같은 경우도 타이페이의 노동박물관이 있는 게 아니라 까오슝, 울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노동박물관이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울산에 기술박물관. 뭐 예. 그런 거 추진을 좀 해본다 하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예. 그게 뭐 약간 종합적으로 그런 거는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울산박물관 2층에 산업사관이 네. 그걸 거의 다 대체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돼 있다 생각이 들고 그것에 특화된 형태의 저희는 국립노동박물관, 네.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의 역사를 국가가 정리하는 네. 국가박물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이 그럴 만한 지역이지요. 그럼요. 여기서 있을 만한 곳이지요. 예, 바로 옆에 제 뒤편에 있는 1987년 네. 예, 그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의 노동자가 직접 거리에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 87년 울산에서 시작됐거든요. 87년 울산에서 시작했던 이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노동의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랬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고 국가공업단지로 처음 지정된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가 일궈낸 발전시킨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울산에 국립노동박물관이 생길 수 있는 입지. 네, 맞아요.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저 주인공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은퇴하는 나이라서 이제 진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산업화 시기에 베이비 부모들의 수고에 네. 대한 고마움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또 새롭게 4차 산업이라는 이름에서 또 새로운 노동 환경이 조성되고 지금 MZ 세대라는 이름의 여러 노동들이 존재해요.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흐름도 있잖아요. 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전 망원경이 필요하다. 네. 또 그것을 반추하는 또 그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는 또 온전히 보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모든 걸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저는 저희 노동역사관이 그런 뭐 하나의 이제 초석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외면하고 싶다 그러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던 어떤 그런 노동 역사관을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더 알고 싶은 개념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요. 저는 방금 질문에 네.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이 공간이 뭔가 꺼려하거나 네. 뭔가 그 뒤로 이렇게 했던 것일까? 네. 노동하지 않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건데 네. 역사 속에서 노동이 빠져있던 시대가 없는데도 노동을 이야기하는 게 뭔가 거북해, 힘들어, 어려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그때가 왔고 제가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그럼요. 네,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